자, 11번. 다음은 물질 A2B와 C2B가 반응해서 AB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A2B와 C2B의 화학 결합 모형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했어요. 자, 기억 먼저 보면은 A2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A2B의 형태를 보니까 각각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의 이온들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이온들끼리 결합한 물질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 맞죠? 기억 맞습니다. 자, 다음 니은 C2B에서는 B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자, B가 지금 자 안쪽에 있는 얘가 B죠, 그렇죠? 자, 그래서 B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나 봤더니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다. 옥텟 규칙 만족하네요.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ABC가 C2B보다 크다 했어요. 자, ABC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A2B는 자,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된 형태고, 그죠? 자, C2B는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그죠? 전자 지금 여기 공유하고 있죠? 전자 공유하고 있으니까 공유 결합 물질이고, 공유 결합 물질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된 형태이다. 자, 즉 따라서 A는 금속 원자고 B랑 C는 비금속 원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때 A, B, C 같은 경우는 금속 원자에 비금속 원자가 지금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이 이제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공유 결합 물질보다 세기 때문에 A, B, C가 C2B보다 크다 맞게 되는 거죠. 즉 A, B, C는 금속이 아니라 이온 결합 물질이고, 그죠? C2B는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액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이 이온 결합이 더 크다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11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2번 봅시다. 표는 이주기인 원소 A, B, C, D에 대한 자료이다. 자, 원자 번호 비교한 것끼리 옳은 것은 자, 이렇게 표를 보니까 뭐 위에는 A, B, C이고 자, 원자과 전자수 나와있는데 원자과 전자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된다? 원자과 전자수 대신에 우리가 족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즉 A는 13족, B는 14족, C는 15족, D는 16족. 얼핏 봐서는 그냥 A, B, C, D 순으로 원자 번호가 나갈 것 같지만 위에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2, 3주기, 주기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기 음성도 개념이 나는데 전기 음성도는 우리 일종의 이제 비금속 성질과 같아서 자, 주기율표상으로 오른쪽 위를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A, B, C, D 중에 D가 제일 주기율표상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전기 음성도가 가장 커야 할 것 같은데 자, C가 D보다 더 크네요. 이 말은 뭐다? D는 더 아래쪽에 있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그랬는데 D가 더 아래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3주기 그리고 C는 2주기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죠. A랑 B랑 비교했을 때도 B가 더 오른쪽 14족이니까 더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전기 음성도가 더 커야 할 것 같은데 더 작은 걸로 봐서는 B는 3주기 A는 2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원자 번호의 크기를 비교를 한다면 자, 4개 중에 뭐가 제일 크겠어요? 3주기이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D가 제일 크겠고 그 다음에 3주기 하나밖에 없죠. 또 B밖에 없으니까 B가 그 다음으로 크겠고 그 다음엔 2주기 사이에서 비교를 하는데 2주기 중에 오른쪽에 있는 C가 그 다음으로 크겠고 제일 작은 건 A가 될 것이다. 이렇게 BDCA의 구조를 가진다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12번의 정답 4번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13번. 자, 그림은 이온 가와 분자 나 다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지금 NH4 플러스죠. NH4 플러스니까 암모늄 이온, 암모늄 이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는 H가 하나 빠진 NH3 형태네요. 그냥 암모늄 생각하면 되겠죠. 중성 분자고요. 자, B는 BF3 이렇게 되겠죠. 뭐 3플로린화, 붕소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좀 차이점, 나하고 다는 이제 결합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질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3개랑 결합을 하지만 뭐가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죠? 왜? 얘 N 몇 족이니까? 15족이니까 가능한 거죠. B는 13족이니까, 붕소 13족이니까 얘는 그냥 플로린 3개랑만 결합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 즉 얘는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루겠네. 다는
평면 삼각형.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루니까 결합각 감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120도가 되겠죠. 자, NH3 같은 경우는 자, 원래는 109.5도 정사면체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 N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을 더 세게 밀어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각이 더 움츠러든다. 109.5도에서 각이 좀 작아져서 107도 정도 된다 그랬어요. 베타는. 자, 감마 같은 경우는 사방으로 수소랑 결합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얘는 정사면체 구조. 따라서 알파는 109.5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알아볼 거 다 알아봤으니까 보기 봅시다. 기억. 가의 모양은 정사면체형이다. 아까 얘기했죠. 수소, 비공유 전자쌍 없이 수소 4개하고 결합을 하니까 얘는 정사면체형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결합각은 지금 감마가 120도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에 베타가 되죠. 니은 알파 베타 순서 틀렸네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다가 나보다 크다 했어요. 자, 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렇게 그렸지만 모양을 실제로 그린 건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보면 그 구조가 어떻게 된다. 베타를 기준으로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룬다. 자, 그래서 서로 간의 쌍극자 모멘트가 중화되어서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은 0.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극성을 띠지 않는다. 무극성이다 얘기를 했고요. 나 같은 경우는 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함으로써 얘네들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정사면체 구조 또는 평면 삼각형이 돼야 할 것 같지만 그 구조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이 0이 되지 않는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극성을 띈다.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는 0이고 나는 이제 극성을 띠니까 0보다 크다는 거죠. 따라서 나가 다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디귿 맞습니다. 아, 반대죠. 예. 나가 다보다 크다. 디귿 틀렸죠. 아, 죄송합니다. 설명 열심히 해놓고 틀리면 억울하죠. 예. 결과적으로 맞는 거 기억밖에 없네요. 자, 13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4번. 다음은 주기율표 일부와 XYZ에 관한 자료이다. XYZ는 순서대로 가나 다 영역에 속한다. 즉, X는 이 가의 4칸 중에 하나 있고, Y는 나의 4칸 중에 하나, Z는 다의 4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조건 보니까 원자 번호는 X가 가장 크고 YZ가 된다. 이걸 봐서 뭐예요? X는 분명히 3주기에 존재를 해야 원자 번호가 클 수밖에 없죠. 2주기에 존재한다면 가가 X가 제일 작아야겠죠. 원자 번호가 3주기에 존재하니까 제일 크고 나머지 다는 2주기에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YZ는 나다가 아니라 YZ는 2주기에 존재할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후에 보니까 제1 이온화 에너지는 Y가 Z보다 크다 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쵸?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제1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그랬는데 YZ는 같은 주기임에도 불구하고 Y가 이제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가 족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자, ES2P. 자, 15족의 경우에는, 자, 15족이니까 전자가 5개 차야 되니까 어떻게 차겠어요? SO비탈에 2개 차고, PO비탈에 하나 차 있는 형태죠. 자, 그리고 16족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ES2P 돼서, 자, 마찬가지로 ES는 마찬가지로 가득 차 있고, EPO비탈에서 어떤 형태로 차 있다? 하나 하고, 전자 하나 더 채웠죠. 여기다 채운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중성상태 원자에서 그러니까 중성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니까, 자, 한 원자에서는 전자 하나 떼어낸다고 얘기를 하면, 자, EP오비탈이 이렇게 하나씩 균형 맞게 떼어 있는 데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거랑, 자, EP오비탈에 전자가 4개 들어 있어서 여기서 2쌍 있는 거에서 한 쌍으로 존재하는 곳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거랑, 둘 중 어느 것의 이온 에너지가 더 클까 하면은, 자, 위에 15족의 경우가 좀 더 이온 에너지가 크다 그랬었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YZ의 배치를 얘기한다면 분명히 Z는 16족, Y는 15족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외적인 경우, 어떤 경우? 12족에서 13족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15족에서 16족으로 넘어갈 때 우리 제1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이 살짝 바뀐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12족에서 13족으로 넘어갈 때도 12족의 제1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
그냥 기억해 주시면 다음 문제 풀 때 혹시라도 나오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YZ의 자리를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5족, 16족, 2주기에다 각각 YZ가 된다. 자, 마지막으로 가 영역의 원소 중에서 원자 반지름은 X가 가장 크다 얘기했어요. 자, 일단은 2주기보단 3주기가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클 거고요. 3주기에서도 우리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즉 족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핵의 전하량이 커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감소한다 그랬죠. 즉 13족이 12족보다 원자 반지름이 더 작을 것이다. 작을 것이다가 맞죠? 작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크다 했으니까 X는 어디 있어야 된다? 2족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 X, Y, Z 자리 다 정해줄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문제 봅시다. 자, 여기도 X, Y, Z 얘기했고요. 뭐 이름까지 지어줄까요? 우리 3주기에 2족이면 뭐가 되나요? 마그네슘 되죠. 3주기 2족이면 마그네슘. 자, 2주기에 15족이면은 질소, 16족이면 산소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죠. 뭐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기억. X는 3주기 2족 원소이다. 맞죠? 마그네슘이고 뭐. 우리 앞서서 X의 자리 정한 거는 이제 조건 다 보셨으니까. 니은 바닥 상태의 홀전자 수는 Y와 Z가 같다. 바닥 상태 홀전자 수 우리가 체크해 봅시다. 자, 15족이니까 ES 하나, 두 개 차 있고 2P에 3개 더 차야 되죠. 하나, 둘, 셋. 그리고 16족은 ES 가득 차고 2P에 4개 찬다. 자, 근데 우리 싸움파 낮은 순서대로 한 개씩 2개만 얘기했었죠. 하나 차고 하나 더 채워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홀전자 위에는 3개, 아래는 2개. Y는 홀전자 3개, Z는 2개니까 같지 않다. 니은 틀렸죠. 디귿.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X가 Z보다 크다 얘기했어요. 네온의 전자 배치라는 거는 자, 2주기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겠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Z나 X나 똑같은 전자 개수를 가질 건데 핵 전하량이 X가 더 양성자 수가 많으니까 핵 전하량이 크죠? 핵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전자를 더 세게 잡아당길 거고, 같은 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X의 반지름이 더 작을 것이다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디귿도 틀렸다. Z가 X보다 반지름이 더 커야 된다. 결과적으로 맞는 거 기억만 맞네요. 자, 여기 몇 번이었죠? 네, 14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5번. 표는 탄화수소, 가, 나가 혼합된 시료 1, 1, 2를 각각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물에 대한 자료이다 해서 가랑 가 1몰, 나 2몰 연소시키면 CO2 4몰, H2O 7몰 발생을 하고요. 시료 2를 보면 가 2몰에 나 1몰을 섞었더니 CO2 5몰, 수소 8몰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를 어차피 둘 다 탄화수소니까 가를 뭐라고 넣을까요? CX1, HY1 이렇게 놓고요. 나를 뭘로 놔요? CX2, HY2다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설정을 한다고 하면은, 자, 혼합시료 1에서의 CO2가 4몰 발생했다고 하는 건 모두 가와 나의 각각 탄소에서 CO2의 탄소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가 1몰 넣었다는 건 X1, C가 X1인데 1몰 있다고 하니까 탄소가 X1개 있겠고요. 나는 2몰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2X2가 되겠죠? 탄소의 개수만 비교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돼야 된다? 탄소 4몰 생겼다니까 4가 돼야 된다. 이렇게씩 세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혼합시료 2에서도 수지식 세우면은 이번엔 X1을 2몰 넣고 X2 1몰 넣었죠? 얘가 몇 몰이 돼야 된다? 총 5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자, X1, X2가 각각 뭐가 되겠어요? X1은 2, X2는 1이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수소도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 있겠죠. 수소도 자 1몰, 2몰 넣었으니까 Y1 플러스 2Y2가 뭐가 된다? 7 쓰면 안 되죠. 수소는 H2니까 7이 14, 14가 돼야겠죠. 마찬가지로 아래식에서 수지식 맞춰주면 2Y1 플러스 Y2가 뭐가 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8 곱하기 2 해서 16 돼야 된다. 그럼 뭐 Y1, Y2는 각각 뭐가 되나요? 뭐 이거 연립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Y1은 지금 6 될 것 같고요. Y2는 4 될 것 같아요.
그럼 x1, x2, y1, y2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각각 x1, y1, x2, y2에다가 대신에 자 가는 우리가 뭐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어디다 쓸까요? 가는 자 cx1이니까 x1이 2죠. c2, hy1, h6 이렇게 되겠고요. 나는 뭐가 돼요? c1이고 그냥 ch4가 되네요. 그쵸? y2가 4니까. 자, 가나 시료 각각 구했고 분자량 계산하면 되죠. 나의 분자량은 ch4니까 c12고 h1이죠. 12 플러스 4 해서 나는 16이고 가는 c2니까 24고 h는 6개니까 24 플러스 6 30되네요. 자, 16분의 30 약분하면은 8분의 15 나오겠네요. 15번의 정답, 네, 4번 되겠습니다.